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57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64과협 중에서 지난번에 4개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4개, 그래서 8개 채를 가협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무하고 가협하고 맥기봉만큼은 굉장히 혈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의 얼굴을 나타내 주는 것이 가협이에요. 이렇게 가협은 중요합니다. 조산에서 주산으로, 주산에서 현무로, 현무에서 과협으로, 과협에서 맥기봉으로, 이렇게 맥기봉에서 고개 숙여 일어나 가지고 도두봉, 도두봉 아래 입수, 입수 다음에 혈,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현무와 가협과 맥기봉 이 세 개가 아울려져 가지고 하나의 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최초 현무에서 아기의 탯줄처럼 맥기가 잉태가 되어요. 잉태가 되면은 그 잉태된 곳에서 성숙기가 있어요. 그 성숙기가 과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협에서 맥기봉을 팍 일으키는데 양이오행으로 과협을 본다고 그랬죠. 과협에서 64과협이 있어요. 그러면 64과협 중 가협은 단 하나의 가협이 64궤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가협을 모르면 궤를 못 뽑겠죠. 그래서 가협 하나에 64개 중에서 하나의 궤가 나오는데 이 궤는 무엇이냐? 혈의 전경과 혈의 장래와 미래와 전부 다를 알려주는 기륭화복을 알려주는 것이 이 64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혈체에 들어갈 그 성씨 중에 하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협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협을 등한시해요. 지리학을 하는 사람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현무, 가협, 맥기봉, 도두봉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무에서 잉태돼 가지고 가협에서 맥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맥기봉으로 탁 일으켜서 비로소 맥기봉에서 맥기가 현출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무슨 가협이면 무슨 방향으로 맥기가 나가 하고 정해지는 것이 가협이에요. 그래서 가협은 혈처의 얼굴과 똑같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개화가협,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가협이다 해서 개화가협보고, 와검가협, 칼을 눕혀놓고 있는 형태의 가협, 또 노구가협, 늙은 거북이가 엎져 있는 것과 같다 해서 노구가협, 또 초사가협. 가협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혈을 만들기 위해서 잉태되는 탯줄이요 맥기를 잉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협에서 무령도 다 나와버려요. 기륭화복도 가협과 맥기봉과 현무 사이에서 80%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초사가협 그러면 여기서 맥기가 가늘고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실처럼 내려왔으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혈로 맺겠습니까? 뱀혈이나 용혈로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협에서 전부 다가 정해져 나와가지고 혈은 거기서 만들어서 나타내 줄 뿐이에요. 개화가협을 한번 볼까요? 개화가협이라는 것은 10개자 꼬다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개화가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개화가협은 수성체가 누워서 둥글둥글 사방팔방에다가 있는 것이 개화가협이에요. 10개자 꼬다자, 꽃이 피어 있다 해서 개화가협이라. 여기서 여기가 과협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가협이 2절을 두고, 2절 이게 큰 거 아니에요.
가엽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사이니까 크질 않아요. 절이 선풍기로 퍽퍽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엽 속에 이런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엽이 꽃이 핀 것처럼 뭉실뭉실해서 있는데 가엽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엽에 붙어 있는 영과 송이에요. 영과 송마저도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렇게 가엽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엽을 보호해 주는 영과 송도 꽃처럼 두리뭉실하면, 그러면 꽃처럼 두리뭉실하다, 이 계한을 하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즉 수성체의 산이 누워있는 산이다. 그러면은 수성체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산이 내려가죠. 이거는 서서 굴러가는 것이 수성체고, 누워있다 하면 사방 팔방으로 수성체가 둥글둥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둥글둥글 이렇게 전부 다가 둥글둥글 해서 끝머리가 팍 나가가지고 누워있는 영과 송의 끝머리에서도, 가엽을 보호해주는 영과 송의 끝머리에서도 둥글둥글 산이 누워가지고 둥그스름하게 꽃처럼 있으면서 그것이 가엽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화가엽이다. 이 개화가엽은 높이 들어오는 용에서 또 가엽이 풍만해요. 풍만하죠. 두툼하게 누워있으니까 납작으니까 풍만하죠. 그래서 옆에 풍만하면서도 마치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개화가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개화가엽은 둥글고 상하로 두 개의 가엽이 이게 은은한 거예요. 이렇게 폭 솟아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은은하게 뭉쳐가지고 있는데 영과 송마저도 끝에 가가지고 가엽을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딱 영과 송마저 끝이 반반하면서도 사방에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개화가엽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개화가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개화가엽에서는 개가 무슨 개인 거는 지풍승캐예요. 이 가엽 하나에 64개가 하나씩 따라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화가엽에서는 개화가엽은 지풍승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 지풍승캐를 풀면 어떻습니까? 그 가엽에서 내려가서 맺는 혈의 기륭하복이 나타나겠죠. 주인봉을 바라보니 지풍승캐가 되는구나. 이것이 선사들이 말한 것이 맥기봉을 바라보니 지풍승캐다. 맥기봉과 가엽을 보니까 걔는 지풍승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풍승캐를 풀면은 몇 대에 어떻고 언제 어떻고 이렇게 전부 다 64개로 분해해서 보듯이 길하고 흉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내주는 것이 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가엽에서 64가엽인데 64개가 따라다닌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가엽 하나에 하나의 개가 붙어 다닌다고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개화가엽에서는 무슨 무령으로 맺는가? 이것이에요. 꽃이 피었으니까 어째요? 벌의 형이나 나비의 형이나 무령이 이렇게 무령이 맺는다. 꽃이 피었으니까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겠죠.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쭉 이어지면은 간단해요. 하나 일명여연하게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쭉 이어놓고 보면은 한 줄기예요. 그래서 개화가엽에서는 벌이나 나비혈로 맺는데 사람은 정승과 판서가 나온다 하더라. 굉장히 수려하고 좋기 때문에 정승 판서가 나온다 하더라. 또한 한림학사가 나오고, 한림학사라 하는 것은
지금은 박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박사학위가 3개거든요.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철학 박사. 그런데 옛날 같으면 박사 해가지고 전부 다 지식이 풍만해가지고 박식은 해가지고 정부에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한림 박사라. 그러면은 정부의 하나의 스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대대로 나오며 개화가협에서는 또 연려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없어도 시집을 가지 않고 지켜서 자손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연려가 나옵니다. 와금가협이라, 검이 누워있는 가협이더라. 그러면은 가협 속에 검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가협이죠. 그러나 진짜 가협은 여기입니다. 3, 4절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게 절이 굵지 않아요. 혀를 잡으려고 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굵고 큰데, 이거는 미미하게가 과엽이기 때문에 미미해갖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솟은 것을 절로 보는 것이에요. 이 과엽 볼때기는 이 절로 푹 일어난 산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짝만 높고 살짝만 낮아도 하나의 절로 보는 것이 가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엽 속에서 살짝 이렇게 물구비처럼 흘러내려가면은 그것이 한 절 한 절 절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3, 4절 아래로 내려와 갖고 검을 옆으로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장군이 쓰는 칼을 갖다가 옆으로 놔둔 것과 같다. 이 칼도 살도가 있고 아도가 있고 어도가 있어요. 살도라는 것은 도살장에서나 쓰는 칼이나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이는 그런 칼이나, 그런데 전쟁에서 크는 칼은 군도라고 해가지고 또 틀립니다. 가엽 속에 들어있는 칼을 보호해 주는 사가 양쪽에 일월이 있어가지고 보호해주고, 하나는 또 필봉처럼 살짝 일어난 것이 낙산이 있어서 양쪽에서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 일월이 뭐 어쩌습니까? 좌측에는 양이니까 해, 우측에는 음이니까 달이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래서 일월이 양쪽에서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적은 문필봉과 같은 비슷한 것이 서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와금가의 주 목적이더라. 이 와금가엽에서는 현무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엽을 만들려고 내려올 때 현무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날카로운 것이 좀 위험성이 깔려 있는 것이 와금가엽을 만들어요. 부드럽고 그러면 와금가엽을 못 만듭니다. 부드러운데 칼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와금가엽은 높이 들어오는 용에서 맺는 가엽이 박약입니다. 두툼하고 풍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박약하고 척박하게 생긴 곳에서 길쭉한 칼 같은 것이 하나 옆으로 살짝 있는 것이 와금가엽이라 그러더라. 가엽 속에 들어있어요. 전부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목성체로 일어나서 양쪽에다가 화성체를 달고 일어난 것이 있고, 와금가엽의 양쪽에는 반월과 일월이 있어서 와금을 갖다가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 그래, 영성이 없죠. 영성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일월사가 있어요. 양쪽 좌우에.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거는 영과 송이에요. 이거는 영이요, 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송이 없어요. 이거 송 하나 보내주는 거 있는데 굉장히 무디어서 송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지각으로 봐버려요. 3절 아래다가 상에는 방패를 두고, 이게 상에다가는 방패를 두고 하에다가는 검을 만들어서 좌우에서 일월이 보호한다. 이게 상에다가는 방패를 두고 하에다가는 검을 만들어 놓고 좌와 우에서 이 검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금가엽에서는 지뢰복해가 나옵니다. 팔곤직해에서 나오죠. 와금가엽에서는 일월이 가엽을 보호해주고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다리나 해나 검혈이나 방패혈이나 이렇게 안장혈이나 말 타고 가는 안장. 그러면 말 타고 가는 안장은 어디서 혈이 맺습니까? 기혈로 맺죠. 산상에서. 기혈이라 하는 것은 말탈기자의 기혈이에요. 말을 탄 것처럼 산상에서 높은 곳에서 맺는다. 이것을 갖다 기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천하장사와 호골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면서 경찰서장이나 검사 같은 사람이 간간이 나온다. 무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하장사도 나오고 노구가엽에서는 가엽이 반반해갖고 하나의 자라 등이나 거북이 등처럼 생긴 것을 노구가엽이라고 그렇습니다. 높게 들어오는 용에서 맺는 가엽이 크고 넓어요. 넓고 크고 이게 산봉우리로 푹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누차 말씀드리죠. 가엽에서 은은하게 깔려 있는 것을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산봉우리로 푹푹 일어난 거, 솟아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폭 들어간 것을 이곳에서 벌려놓은 것들이에요. 노구가엽은 평지로 내려와 가지고 맺는 혈이 많고 머리나 꼬리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러면 노구가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라나 거북이 혈로 맺기 때문에 등에서는 맺지 않아요. 머리나 꼬리에서 혈을 맺는다. 가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혈을 맺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엽입니다. 개는 지수삭해요. 가엽은 노구가엽이요. 개는 지야맹이 지수사, 육감석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수삭해요. 또 노구가엽에서는 뱀의 혈이나 용의 혈이나 거북이의 혈이나 자라의 혈 등으로 맺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구가엽에서는 거부가 나오고 호골이 나오면서 특수한 기술자가 나와서 그 집안을 일으킨다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초사가엽, 풀 속에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생긴 가엽이다. 그래서 가엽이 가늘죠. 맥이 가늘어요. 그러나 이것이 풀숲입니다. 초사가엽이 높게 들어오면서 맺는 가엽인데 마치 맺기는 실처럼 가늘게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는다. 가엽을 맺고 지나가서 혈을 맺는다. 초사가엽에서는 지화 명의계의 64개 중에 하나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북이나 뱀 등의 혈로 맺고 사람 인자, 곤배정자 혈로도 맺고 그렇습니다. 7세의 어린 신동이 나와가지고 고관대작에 오르고 자손이 많고 애손도 발복하는 곳이 초사가엽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처가 개이하기 때문에 혈을 찾기가 어려운 건 혈처가 넓어요. 넓으면서도 개이해요. 고드니 가늘게 맥이 오니까 혈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보고 혈을 찾냐 하면은 인목하고 훈원을 보고 혈을 찾아 들어갑니다. 다른 것 보고 찾으려고 하면 혈이 안 보여요. 훈원은 혈처 뒤에 다루무리처럼 둥그스러면서 살짝입니다. 이렇게 솟아가지고 살짝 둥글게 달무리처럼 은은미미하게 보일까 말까 하게 있는 것이 훈원이다. 인목은 그러면 어떠냐? 혈처의 양쪽 어깨를 갖다가 인목 그렇습니다. 혈처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에요. 좌청룡 우백호는 뚝 떨어진 어깨고 혈처의 인중이라고 하면 양쪽 가에 인중을 둘러싸고 있는 양쪽 가 이것이 인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목은 목이니까 곧죠. 그래서 인목은 곧은데 대나무를 절반 빡빡해서 눕혀놓은 것처럼 절반 딱 빠기면 대나무 가운데가 폭 들어가죠. 이거 인중이에요. 그러면 좌우 이것이 인목입니다. 인목이 혈처를 감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혈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과엽인데 사람들이 지사들이 등한시해요. 과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뭐 맥기병이랑 혈 주사한 현무 이런 사람은 90% 99%가 다 알고요. 과엽이 어쩌고 저쩌고 또 맥기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엽은 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혈을 땅의 지기를 끌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기예요. 맥기. 이 맥기가 후원처까지 끌고 오면 후원에서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음이절반이요 양이절반이기 때문에 맥이 양으로 들어오면은 혈은 음으로 맺게 만들고 맥이 음으로 들어오면은 혈은 양으로 맺게 만들기 위해서 훈원이 음양을 교차시켜 주는 것이 훈원입니다. 그리고 훈원에서 맥 입수예요. 또 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기는 맥을 끌고 오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맥기 그렇습니다. 이 기는 훈원에서부터서 맥을 갖다가 혈처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예요.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혈처 앞에 있는 반반한 곳을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림자 영자예요. 혈이 그만 내려가, 기운이 그만 내려가고 막아주는 것이 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 하나의 혈이 이루어지는데 과엽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그려는 와서 높게 솟은 산이 아니라 그더라. 명심하실 것은 그거예요. 높이 솟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도 살짝 만들어준 것이 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눈이 떠진 사람은 보고 보이지만은 눈이 안 떠진 지사는 못 보는 것이 과엽이에요. 그래서 이 과엽 중에서 64과엽이 있는데 전체를 따지자면은 4096개의 과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96개의 개가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까지는 힘들어서 다 설명 못하고 64과엽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과엽 64과엽 들어가 끝나고 나면 과엽이 알고 나면 이제 맥기봉은 알로 가겠죠. 맥기봉 알면 이제 맥기봉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맥이 나간다 하더라 이게 알게 되고 맥기가 내려와서 맥기의 결인을 하고 나면은 도두는 어떻게 일으킨다. 이 도두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도두가 거기에 내려 숙이고 나면 혈의 결인이 있어요. 바로 혈처 뒤에 있습니다. 혈처 뒤에서 한 50m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혈처의 결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